때는 1992년 8월 18일 해군 충무공 해저 유물 발굴단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만한 유물을 발견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해보죠. 발견된 유물은 조선시대 거북선에 사용된 총통이었습니다. 끌어올린 총통에는 별황자 총통, 귀염의 황자 총통이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별황자 총통의 발견은 지금껏 기록에서만 전해지던 거북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에 역사계와 고고학계 그리고 대한민국은 흥분에 빠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별황자 총통은 여론에 힘입어 발굴된 후 17일이 지나자마자 국보로 등록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발견이었기에 일의 진척도 빨랐나 봅니다. 백제를 대표하는 무령 왕릉도 국보로 지정되는데 3년이 걸렸고 신라의 천마총도 발굴 후에 5년이 지나서야 국보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등록 속도였죠. 더불어 별황자 총통은 나라를 구한 영웅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거북선의 실증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렇기에 발견된 지 17일 만에 초고속으로 국보 등록이 되었다 한들 싫어할 사람은 없었죠. 이런 귀중한 유물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여론적으로도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임진왜란의 발발 연도는 1592년, 별황자 총통이 발견된 연도는 1992년으로 딱 임진왜란 400주년이었기에 대단히 많은 관심이 쏠렸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죠. 그야말로 국민적인 경사였습니다. 이후 국보로 등록된 별황자 총통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 국보를 발견한 사람은 황동환 대령이었습니다. 고작 30명의 발굴단을 꾸려서 엄청난 발견을 해낸 것이죠. 그런데 4년이 흐른 뒤에 별황자 총통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별황자 총통이 위조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죠. 위조된 유물이 우리나라의 국보로 올라가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막을 알아보자 경악스러운 사건의 전말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문제의 별황자 총통은 해저에서 끌어올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있던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해군 발굴단이 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한산도 앞에 빠뜨리고 다시 건져올린 사기극이었습니다. 애초에 육지에 있던 대포를 수장시키고 건져올린 뒤 거북선의 대포라고 속인 것이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 사기극은 애초에 유물을 발견했던 해군 충무공 해저유물 발굴단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발견된 지 17일 만에 국보로 지정된 전무후무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사기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북선에 사용된 총통을 발견했다는 흥분 속에 과학적인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게 패착이었죠. 이로 인해 별황자 총통은 국보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되었던 제274호는 영구 결번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영구 결번은 스포츠 경기에서 팀에 헌사한 선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행하는 게 보통이지만 국보에서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400년 가까이 물속에 잠겨 있었던 총통의 상태는 지나치게 양호했습니다. 글씨는 알아볼 수 없어야 했지만 총통에 박혀있는 글자는 굉장히 선명했죠.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총통에 새겨진 문구도 수상했습니다. 총통에서는 거북선을 귀함이라고 칭했으나 조선시대에는 거북선을 귀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조선시대에 제조되었던 현자 총통은 아연이 0.05%밖에 안 되는 것에 반해 별황자 총통은 아연 성분이 8%를 넘어갑니다. 아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사용했다면 화약이 내뿜는 열을 버티지 못했을 터였죠. 당시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믿고 싶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임진왜란 발발 400년 주기에 맞춰 발견된 별황자 총통은 당시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17일 만에 국보에 별이 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은 국보의 흑역사가 되어버렸죠. 별황자 총통처럼 사기극은 아니지만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해 국보의 지위에 올라갔다 취소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공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이었던 백자동화 매국 문병이죠. 국보로 등록된 1974년에는 조선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보다시피 도자기에 붉은색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붉은 빛을 내려면 동을 사용하는데 동은 고온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붉은 빛이 나는 동화백자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지도 않았죠. 더불어 조선은 붉은색을 사치품이라 하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태종 때는 붉은 안료는 조선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그릇이나 장식품은 순색만 쓰라고 명령까지 내린 바 있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유일하게 제작되고 발견된 동화백자였기 때문에 희귀성을 인정받아 국보로 등록된 겁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던 동화백자는 유리홍이라는 14세기 원나라 도자기로 밝혀집니다. 조선 동화백자인 줄 알았지만 원나라의 유리홍 도자기였던 겁니다. 그러나 비록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예술성과 희소성이 있어 가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에 많이 남아있는 유물이기도 하고 예술적으로도 딱히 가치가 없었죠.
그래서 1974년 국보에 등록되고 46년 만에 해제되어 영구 결번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원래 일본 후지무라 시니치의 고대 유물 사기 사건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유명한지라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유물 사기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후지무라 시니치의 사건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벌써 구독자분이 2,600분이 넘어가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다가 구독자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가는 걸 보니까 이거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컨텐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